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픈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능검 심화편을 준비하러 찾아오신 심화평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원래 한능검과 관련된 기출, 그리고 팁, 아니면 예상 문제 이런 영상만 올리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능검 정규 이론 강의를 제공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지식과 전략을 함께 제시해드리기 위해 좀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담은 사학도 해픈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정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능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지 먼저 전달드리기 위해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달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좀 제 유튜브를 이전부터 봐주신 분들이 지금 최근 이론 교재 관련된 그 문의가 좀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 이론 교재가 원래는 57회, 그러니까 2월 시험 때까지 교재를 좀 내려 했었는데 저도 좀 제작이 늦어지고 이게 좀 편집하는 거에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먼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론 교재는 공식적으로 빠르면 58회, 늦으면 59회쯤에 출판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좀 교재를 기대해 주신 분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교재 출판과 무관하게 이 이론 전 강의는 57회까지 최대한 모두 업로드를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더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저도 최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부분은 교재가 제작 완료될 경우 삭제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거, 오늘의 오리엔테이션 학습 주제는 한능검 준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는 이유는 뭐 내가 한능검을 처음 준비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한능검 시험을 응시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가지고 다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찾아보겠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고민해보면 좋을지 차례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능검 준비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역사 공부와 한능검 시험 공부는 다르다. 두 번째, 한능검 시험은 문제 은행식인가? 세 번째, 원하는 급수에 따라 공부량이 다른가? 가령 내가 상급만 따고 싶은데 그럼 전 이만큼만 공부해야 될까요? 저는 뭐 1급을 준비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심화적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차례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역사 공부와 한능검 시험 공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지금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능검 시험을 위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을 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아직 내가 한국사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라도 처음 이제 한국사를 접해본다든지 아니면 난 평소에 역사에 너무 좋아,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슬슬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뭐 다양한 서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뭐 영화 같은 거, 아니면 뭐 조금 더 역사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뭐 만화책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 이외에도 뭐 한능검 전용 수험서 제가 지금 제공드리는 인강, 그리고 또 유튜브에 있는 요즘 되게 재미있는 역사 관련 영상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공부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앞으로 한능검 시험 공부에서는 이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한능검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수험서랑 인강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말하면 한능검 시험은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교과서 아니면 우리가 뭔가 흔히 영상 매체 등에서 통해서 이렇게 보는 역사의 범위는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범위는 생각보다 정말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능검 시험이란 것은 범위가 훨씬 더 집약되고 나오는 내용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 필수 수능 한국사 1등급인데 그래도 한국사 심화편 정도는 쉽지 않을까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이 있더라도 한능검 시험 범위에서 다루는 게 다룰 수도 있고 이 시험에서만 다루는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역사와 관련된 많은 자료 다 공부하고 이것저것 다 건드는 게 아니라 딱 시험에 필요한 거, 오니 시험에서만 나올 만한 거, 이것부터 제대로 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포커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강조드린 이유는 그래가지고 이 수험서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제공드릴 인강만 제대로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시험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택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사 지식과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배운다. 선택 2.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 확실히 배운다.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지식과 더불어 전략까지 함께 배운다. 이게 선택 3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앞으로 진행할 강의는 이 강의입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좀 역사 지식도 많이 쌓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뭐 썰, 이야기 이런 것까지 폭넓게 이해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제 강의는 이거를 조금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역사 지식 관련된 내용을 아예 안 말할 건 아닙니다. 다만 굳이 시험에 필요 없는데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험에 필요한 거 그리고 시험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지식에 한정해서 뭔가 예를 들어 정치 관련된 거 뭐냐 줄줄이 다 설명하고 뭐 경제 관련된 거 줄줄이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시험에 맞는 거 시험에서만 나올 만한 거 위주로만 철저히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드릴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앞으로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강의를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드릴 거는 역사 공부와 한능검 시험 공부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 주신 다음에 다음 내용을 이어서 수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한능검 시험은 문제은행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예전에 합격하신 수험생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맞다고 합니다. 특히 블로그라던가 유튜브 약간 이런 SNS를 보면은 한능검 시험은 문제은행 이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출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기출만 다 풀면은 누구나 합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에 대한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는 한능검은 키워드 은행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제 은행 시험의 스타일을 조금 쉽게 예시해 드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조금 이런 자격증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도움이 될 텐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던가 내지는 어떤 기사 시험에 필기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빠를 텐데 조금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이라도 조금 이해를 쉽게 드리면은 우리가 좀 약간 좀 객관식 시험의 문제를 풀면은 뭐 그 해당 시험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문제 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문제 은행 시험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내용 뭐 여기 제가 예시 든 인물 중에서 세종대왕 경우에 뭐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다면은 뭐 정답으로 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런 선지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와 답만 그대로 외우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도 존재하는데 한능검은 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반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역사를 모르더라도 진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인물들로 쉽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OX 퀴즈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OX 퀴즈.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O, X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 대부분의 수험생 여러분들은 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문제 은행의 방식이라면 제가 조금 다른 예시 드린다면은 자, 이런 식이에요. 자, 다음 중 세종대왕이 제의한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느낄 거예요. 앞서 제시한 이 문제랑 달리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 내용 보자마자 벌써 괴리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심화편 시험을 응시한다면 만나게 될 기출의 선지를 제가 그대로 똑같이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자마자 느낄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 계약조? 이건 뭐지? 전제상정소? 이시에나? 농사직설? 상강이시도 벌써 머리가 아플 거예요. 당연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내용을 모르실 수 있어요. 뭐 제가 한국사 수능 1등급이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낯설 만한 키워드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가 세종대왕이 제의한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냈을 때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런 키워드가 반복될 수 있지만 한능검 시험은 이 같은 유형을 두고도 이런 식으로 되게 첫 번째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되게 하나의 문제를 두고도 다양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정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그런 문제를 두고도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암기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못 푼다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정답은 사실 이거거든요. 이게 조선 세종이 아니라 조선 세조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반란인데 뭐 지금은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같은 유형 두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일단 여기 있는 키워드를 발견했으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신 키워드는 여기 있는 뭐 계약조, 전제상정소, 전분 6등법, 농사직설, 상강의시도 일단 뭔지 몰라도 돼요. 근데 일단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기출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알았다는 가정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전품을 6등급 이게 아까 언급한 전분 6등법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뭐 토지의 그 비옥도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제상정소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강조한 키워드가 그대로 기출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뭐 훈민정음 이런 것만 나올 수 있다 생각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시험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문제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유형을 두고도 많은 키워드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 보니까 뭐 여기서 훈민정음이 나왔다 쳐요. 그럼 뭐 답은 알겠어. 근데 밑에 있는 키워드를 보니까 모르겠다. 그럼 답을 못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단순히 이렇게 문제랑 답만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죠. 여러분들 절대 합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에서 되게 다양한 키워드 낼 수 있구나. 선지에서 되게 다양한 키워드 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비교를 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이런 기본적인 공부 방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시한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낯설다 느낄 거예요.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OS 퀴즈. 자, 유관수는 3.1운동 때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자, 이 문제도 오래 고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3.1운동 때 활동한 인물 대표적인 열사가 유관순이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잘 없을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내용을 조금만 비틀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관수는 아온의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다. 자, 이렇게 제시하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O, X를 바로 고를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 유관순 열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은 이 정답이 O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벌써 낯설 거예요. 지금 제가 선지 내용에서 3.1 운동 때 참여한 거랑 여기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살짝만 비틀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이것만 보더라도 되게 낯설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출에서 이렇게 나오냐 한다면은 자 보면은 이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기출 유형 중 하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 있던 사실 약간 앞으로 이제 기출 공부하다 보면은 약간 이 유형을 보면 여러분들이 XXX 정말 화를 많이 내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가볍게 보시고 예를 든다면은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유관순 열사 사독지 사실 이 유관순 열사가 태어나신 곳이 천안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유형 그냥 그걸 모르더라도 이 유관순 열사가 아오네 장터에서 3.1 운동에 활동을 참여했다. 이것만 알더라도 사실 이 문제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제시된 키워드랑 선지를 연결해서 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는 일단 최대한 문제에 나와 있는 많은 키워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능검에서 같은 내용을 제시하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키워드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 때 참여했다. 근데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3.1 운동을 제시했다, 안 제시했다, 이거 차이만 하나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거는 내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근데 기출에서는 내가 아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친절하게 이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렇게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냥 문단만 해서는 문제를 못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출제자가 앞으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고 선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최대한 시험의 스타일에 맞게 그냥 문제랑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기출을 분석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차례대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가볍게만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 최대한 도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자, 원하는 급수에 따라서 공부량이 다른가? 이 질문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한능검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니까, 제가 취업을 하기 때문에 뭐 토익도 따야 돼요, 뭐 커말도 따야 돼요, 되게 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효율성이란 것을 되게 많이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 이런 게 있어요. 뭐 내 목표는 한능검 1급인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지 구별하기 어려워. 뭐 나는 상금을 받고 싶은데 교재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 필요한 것만 공부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 유형 너무 어려워.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버리면 안 될까? 조금 이런 고민들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고민이 없겠지만 앞으로 가면 되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드리기 위해 가지고 저는 어떤 해답을 드릴 수 있냐면,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급수에 따라서 공부량이 다른가,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한능검에서 나오는 그 유형별 빈출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나눠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목표 급수별로 최소로 권장하는 유형을 학습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목표 급수 이상의 내용을 학습을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어떻게 나눠드리냐면은, 자, 쉽게 말해가지고 즉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색깔은 난이도, 그리고 별표는 중요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기출 경향과 수험생들이 평균적으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최대한 반영한 건데, 이것도 좀 제 주관이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싶은 거를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상급을 따고 싶다, 그러면 일단 초록색으로 칠한 유형부터 공략하시고, 자, 두 번째, 내가 조금 2급 따고 싶다, 그럼 파란색. 근데 내가 1급까지 따고 싶다, 빨간색. 이런 식으로 단계를 조금씩 높이면 되고,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상급 또는 2급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초록색 또는 파란색 유형만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얘기한 거는 최소 합숙 권장 범위지, 이걸 먼저 짚고 들어간 다음에 이 유형이 더 어려우니까 그 다음 거 짚어가라, 그 다음 거 짚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쉬운 거를 확실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난이도가 좀 더 어려운 거를 차례대로 학습하시면 조금 더 공략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제 전략이기 때문에 조금 그 기준을 제가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목차를 보여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고대 시대부터 여러분들에게 목차를 차례대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목차를 보여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참고하시면 좋을 거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유형 같은 경우 별표가 되게 많네요. 이런 식으로 별표가 되게 많은 유형은 급수에 관계없이 가급적 무조건 학습을 권장드리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기초가 없다, 난이도도 쉬운데 별표가 많은 거, 이런 거를 가장 먼저 1순위로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별표는 좀 많은데 난이도가 어렵다고 써있네. 좀 이런 유형은 학습은 해야 되는데 조금 처음 할 때는 천천히,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고
나중에 조금씩 양을 늘리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양이 적거나 진짜 이 유형 간단하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를 먼저 공략해놓고 이런 건 좀 어렵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낮춘 다음에 나중에 조금씩 양을 늘리면서 복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부터 확보하면은 기본 점수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더 어려우니까 조금씩 단계 늘려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전략을 잡으시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차례대로 목차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한 강의마다 목차를 제가 되게 세부도 나눴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목차를 나눈 이유는 뭐 흔히 역사를 가르칠 때 뭐 정치, 뭐 경제, 사회, 아니면 뭐 문화,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특정하게 묶은 게 아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눈 게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강의는 시험에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위에서 다뤄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서 나오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유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수가 많을 수 있지만, 제가 강의 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찍을 강의 많지만 내가 좀 목표 급수에 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참고하면은 조금 더 포커싱 있게 내가 일단 이거보다 다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공부 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강의를 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될 걸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앞으로 좀 진행될 거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고대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일단 먼저 전근대사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특히 조선이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조선의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란 틀에 맞춰가지고 목차를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공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조선시대가 되겠죠. 당연히 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낼 수 있는 문제도 제일 많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개항기, 그 다음에 일제감정기, 그 마지막으로 현대사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통합사와 특수주제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총 100강에 걸쳐가지고 주제별로 강의를 나눠 제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자마자 100강이나 되면은 되게 강의 양이 많지 않을까요? 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강의 양은 100개지만 제가 강의를 앞으로 찍으면서 정말 강의를 짧게 찍을 거는 5분 내지는 10분 내로 끝낼 겁니다. 짧은 거는. 근데 진짜 이 유형 다룰 게 많다 싶은 거는 진짜 20분, 30분도 걸릴 수 있지만 최대한 짧게 끝낼 수 있는 거는 5분 내지는 10분 내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니까 강의 수는 많더라도 최대한 강의별로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공부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품살 한능검 OT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마쳤고, 여러분들에게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몇 개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질문,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하루에 몇 강씩 보는 것을 권장드리나요? 뭐 A 시간씩 비일동 하면은 C급 합격 가능할까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하루에 3시간씩 한 달 동안 공부하면은 1급 합격이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하루에 몇 강씩, 이거는 개인의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여유롭게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학생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를 키우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의 그런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게 뭐 몇 강씩 들으세요, 제가 이걸 제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될 수 있는데 제가 한 명 한 명 개인에 맞춰가지고 제시해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간을 낼 수 있는 만큼 보면서 맞추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해드리기 어렵고, 두 번째, 합격을 위한 절대 기준 역시 직접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3시간 동안 한 달 동안 공부하면 1급 가능하다. 그럼 다 이렇게 공부하겠죠. 근데 개인의 베이스라던가 이 강의를 앞으로 습득하는 습득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해당 회차의 난이도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 합격률이 이 조건만 맞춘다면은 합격률이 막 80%, 90%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어떻게든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앞에 내용 다 정말 좋은데 강의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이걸 다 따라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단기 강의는 촬영할 계획이 없나요? 이런 질문도 올 수 있는데 일단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강의 수를 너무 많이 늘려 가지고 앞으로 단기 강의 찍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의 수 자체로 충분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제시해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2급 이상을 취득하기 희망하시는 수험생분들은 키워드 저격 특강, 3급만을 취득하기 희망하는 수험생분들은 3급 유형 핵심 특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의의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키워드랑 핵심 기출만 빠르게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키워드 저격 특강은 한 12시간 내지 15시간, 이 키워드 상금 유형 핵심 특강은 6시간이면 다 수강하니까 아마 이것까지 부담되신다는 분 없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강의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역사적 사실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다만 이 강의는 단기 강의이기 때문에 말이 매우 빨라 가지고 제가 발음이라던가 이게 전달하는 부분에서 조금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 해의 첫 시험은 쉽게 출제된다는데, 또는 한 해 마지막 시험은 어렵게 나온다는데, 아니면 또 방학 기간은 또 대학생분들 많으니까 어렵게 출제된다는 게 사실인가?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찌라시들을 많이 가져오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랜덤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예로 연말 시험은 또 어렵다는 소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촬영의 기준 재작년 시험, 그러니까 2022년의 마지막 시험은 정말 이 시험의 역사에서 손꼽을 정도로 고난도 회차로 유명하지만 2021년의 마지막 시험은 상당히 합격자가 많이 배출된 쉬운 회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말 시험은 다 어렵다면은 당연히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당연히 난이도가 어려웠어야 되는데 실제로 합격률이 거의 제 기억에는 한 20% 이상 차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시험장 가봐야 합니다. 이거 정말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는 쉬울 건데 언제는 어려울 건데 제발 이런 헛소리에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소문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 기본편 정용 강의는 따로 촬영할 계획이 없나요? 이 질문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강의도 제가 조금 빠르게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좀 여유가 없는데 기본편 강의까지는 조금 찍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심화편 수험생분들이 수요가 많기도 하고 제가 조금 아직 기본편 강의는 어떻게 찍으면 좀 더 효율적일지 아직 그거에 대한 계획을 못 잡아가지고 따로 촬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굳이 보시겠다면 이 심화편 강의의 핵심 학습 부분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면 기본편이더라도 충분히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이것만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시험 직전에 업로드되는 예상 문제만 꼼꼼히 보셔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니까 조금 이렇게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자, 저는 노베인데, 저는 이과서 한국사 접해본 적 없는데, 재수생인데, 직장인인데, 아니 심지어 저는 한국사를 너무 극혐하는데 등 이런 등등 이유가 있는데 합격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알맞은 방법으로 공부하신다면은 어떤 조건이든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의 내용을 모두 최대한 숙지하셔서 기출풀이에 잘 활용하신다면은 누구나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자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한능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강의를 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1강 선사시대 생활상부터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전략,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차례대로 100가지의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품사의 한능검 이론 강의 심화편 OT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